제가 한 1시간 반 가지고 있는 걸로 압니다. 제가 1시간 동안 궁금하실 거라 생각되는 부분들하고 제가 정리한 부분들 말씀드리겠고요. 한 30분 동안 그 질문을 받아서 이제 말씀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말씀드릴 부분들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공기업은 아마 뭐 생소하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공기업을 대표해서 코트라에서 뭔가 말씀을 드린다는 것도 조금 어색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공기업 인사팀에 있으면서 공기업 채용 동향이라든지 대체적으로 이제 공기업 인사팀들에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라든가 트렌드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짚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코트라 입사 과정이나 채용 전형에 대한 부분 저희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뭐 취업 선배와의 대화라는 그런 취지에 맞게 뭐 정말 보잘것없고 뭐 그런 저희지만 그냥 제가 담백하게 고민했던 것들 그냥 털어놔 드리고 주는 이렇습니다. 괜찮습니다. 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사실 저도 원서를 굉장히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원서 쓰면서 고민했던 게 나는 왜 이렇게 색깔이 없지? 도대체 내가 하고 싶은 거 뭐야? 이런 좀 자괴감을 많이 가졌는데 괜찮습니다. 다 그런 거죠. 뭐. 차라리 사회를 탓하세요. 이 사회가 문제지 기성세대가 문제고. 그러니까 본인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만 좀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이렇게 편안하게 그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중간중간 이건 꼭 물어봐야겠다 싶으신 분들 물어보셔도 됩니다. 그럼 그 부분은 이제 답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인크루트에서 보내신 이제 홍보물에는 도전 정신과 창의력 있는 직원을 선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공기업들에서 요새는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좀 타이틀이 좀 예쁘죠. 이 타이틀이 사실은 공기업들에서 우리도 더 이상은 이렇게 안주하지 않고 우리도 치고 나간다 이런 식의 말들을 저희는 사실 좋아하는데 실질적으로 직원들을 뽑을 때도 뭔가 좀 이렇게 적극적인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과거에는 저 친구 좀 튀는데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이제는 조금 이렇게 수용을 하는 분위기고요. 그리고 큰 부분 한 가지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청년 인턴이라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공공기관, 준정부기관들 포함해서 공기업 준정부기관에서 청년 인턴을 일정 부분 채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정부의 방침이고요. 그래서 일정한 또 비율은 청년 인턴 중에서 정규직으로 반드시 또 전환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생각하기에 이 공기업은 좀 어떨까라는 공기업들이 있으면은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거기 청년 인턴 모집 공고가 어김없이 올라와 있을 겁니다. 그거를 한번 보시면은 이제 저희 뽑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뭐냐면 정부에서 반드시 채용하시오라고 했는데 그거를 안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제도화 되어 있고 그거를 이제 이용하실 분들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알고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코트라 같은 경우도 지금 내년이면 딱 50주년인데요. 얼마 전에 이제 30년 동안 근무를 마치시고 이제 퇴임하신 저희 부사장님이 계신데 퇴임하시면서 이런 말씀 하셨어요. 맨 처음에 입사했을 때 코트라는 시대적 소명을 다한 공기업이라는 말을 들었다. 하지만 이렇게 명예롭게 퇴직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사실 코트라 입사할 때 보도자료들을 이렇게 검색해보면은 코트라 엄청 깨졌고 더 이상 무역 진흥 안 해도 무역 잘 된다 이런 식으로 글들이 있었어요. 보도자료 같은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조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시대적 소명을 다한 공기업은 전혀 아니에요. 저희는 진짜 진취적으로 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근데 모든 공기업들이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공기업에 다니는 직원으로서 이제 다른 회사들을 봐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실질적으로 국민 경제에 도움이 되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을 뽑을 때도 이 사람이 실제로 우리 회사에 오래 일하면서 굉장히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을 잘 해낼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라는 그런 관점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타이틀에서 말하듯이 도전정신과 창의력인 문제 해결이 중요한 부분들이 사실 그런 부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시대적 소명을 다했다라는 그런 외부의 공격들을 모든 공격들은 다 쳐내야 되거든요. 우리는 이것도 하고 있다, 우리는 이것도 하고 있다 굉장히 많이 뭔가 보여줘야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뭐 시대적 소명을 다하지 않았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어떤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 중심에 이제 새로 이제 들어오신 분들께서 이제 중심적인 역할을 해줄 거라고 그렇게 기대도 하고 있고, 뭐 하여튼 그런 견지를 가지고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공기업 하면 좀 뭔가 좀 답답하다. 내가 여기 가가지고 뭐 소위 뭐 얘기하는 공무원 조직처럼 비슷하게 좀 답답하게 있다 끝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오해들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충분히 뭐 도전할 만한 일들이 많고, 뭐 저희 회사도 보면 야근도 많이 하고 막 숨이 턱까지 찰 정도로 어려운 일들도 많습니다. 그런 일들이 많으니까 일단 뭐 공기업에 대한 편견은 좀 버려주시고, 그러면서도 실질적으로 생각이 있으시면은 이제 청년 인턴들 좀 도전을 좀 많이 해보시라라는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설명 안 드렸구나. 빠졌나 보다. 예. 제가 오늘 7개 정도 선물을 가져왔어요. 홍보팀에 가가지고 오늘 여기 가니까 학생들 챙겨줄 거 좀 달라 했더니 마침 엄청 좋은 게 7개가 있다. 그래가지고 7개를 다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중간중간 질문하시고 이런 분들, 이 강의를 뭔가 좀 어려운 시간 냈는데 이 시간을 좀 더 밝고 활기차면서 좀 뭔가 그 영양가 넘치는 자료를 만드는 분들께는 제가 이걸 하나씩 드릴게요. 선착순 7명이 되겠죠. 예. 일단은 그 공기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도전할 만한 일들이 많고, 실질적으로 뭔가 좀 이 회사에서 일을 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오래 다니면서 나도 기여를 하고 싶습니다. 이런 직원들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그다음에 저희 코트라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재작년인가요? 제가 2008년도에 입사할 때 신이 내린 직장이다 해서 코트라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딱 입사를 했더니 뭐 신이 내린 직장에 온 거를 축하해 이러면서 선배들이 그러더라고요. 뭔가 좀 어떤 애환이 한쪽에 담겨 있는 것이죠. 신이 내린 직장에 이미 다니고 있지만 뭐 아닐 수도 있고 길 수도 있다라는 뭐 그런 건데, 제가 생각했을 때 신이 내린 직장은 그렇습니다. 내가 제일 가고 싶은 직장이 신이 내린 직장이죠. 그죠? 그래서 저희 회사는 뭐 지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워낙에 일이 다양한 게 많고 해외 경험할 것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저 위에 있는 3,000이라는 숫자는 보통 매년 한 3,000분께서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 밑에 있는 100대 1, 뭐 산술적으로 한 30명 채용한다라고 하면 100대 1이 되겠죠. 근데 실질적으로 한 1,500명은 필기시험 보러 안 와요. 그래서 필기시험 오는 분들 하면 50대 1 정도 됩니다. 이 숫자를 이렇게 드리는 이유가 50대 1이면은 뭐 실제 필기시험 보면은 강의실이 엄청 많아요. 그 강의실 많은데 그 강의실에서 1명에서 2명 정도가 이제 실질적으로 선발이 되는데, 또 면접은 한 5배수 정도로 뽑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 강의실에서 5명 정도. 그럼 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뭐 잘 모르고 난 열심히 살아왔는데 5명 안에 못 드리겠어요, 이 강의실에서. 약간 뭐 그런 식으로 접근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지원율이 높다라는 거에 좀 그렇게 포커스를 두실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겠고요. 자, 저희는 영어 시험을 보지는 않습니다. 실제 지원하실 시점에. 그래서 토익 830점 이상이 되면은 일단은 지원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위에 나온 요 25점은 그 영어 시험 점수가 그렇게 반영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선택 과목하고 필수 과목이 있는데, 요건 이제 필기 시험 얘기입니다. 선택 과목은 이제 요 밑에 보시면은 요 계열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 계열에서 뭐 전공 과목들을 이제 보는 것이고요. 근데 요 시험은 보통은 교수님들이 출제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한테 저희가 부탁을 할 때 저희 회사에서 좀 우선 인재를 뽑고 싶은데, 보통 이제 그 해당 전공을 뭐 성공적으로 공부했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풀 수 있는 문제로 어느 정도 변별력 있게 내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모호하죠. 그렇지만 뭐 이렇게밖에 말씀 못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요 선택 과목 시험을 보시기 전에 어느 정도 이제 학교 다니시면서 공부했던 전공 필수 과목들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쭉 훑어보면서 예전에 이제 나왔던 시험 문제들, 저 같은 경우도
대학 다니면서 시험 문제로 나왔던 게 또 그대로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교수님들 다 훌륭하시잖아요. 그 특정 과목의 핵심이 되는 내용들 위주로 조금 정리를 하셔가지고 대비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필수라고 해서 경제 논술 부분이 있는데요. 경제 논술이 사실상 굉장히 그 점수 편차가 큽니다. 경제 논술이라고 하면은 뭐 특정 주제를 주고 몇 자 이내로 써보세요. 뭐 이 정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 모든 계열이 다 이 경제 논술은 반드시 보게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보통들 경제 논술 준비해달라고 하면 뭐 맨큐의 경제학을 봐야 하나요? 뭐 경제신문을 봐야 하나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맨큐 경제학은 뭐 살짝 봤고요. 그 경제신문을 좀 많이 봤습니다. 경제신문을 보면서 남들한테 좀 설명을 하려고 했어요. 이게 이런 건데 이렇게 돼가지고 뭐 이렇게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같이 스터디하는 멤버끼리 뭔가 이제 서로 이제 설명을 해주는 뭐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졌던 게 도움이 된 것 같아요. 누구한테 설명을 할 수 있으면 이제 머리에 들어가 있다라고 늘 얘기하잖아요. 뭐 그런 차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유일한 자격증 가점에서 한국사 능력 시험 1, 2급이 있는데 참고해 주십시오. 한국사 능력 시험이 있으면 자격증 가점이 있습니다. 다른 자격증은 가점이 없습니다.